오늘은 멕시코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 두 명의 프리다를 통해 이 화가의 복잡한 정체성 문제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1939년 캔버스 위에서 펼쳐진 한 예술가의 내면 풍경이 2026년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실존적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3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 리베라와 이혼하던 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있는 두 명의 여인. 이들은 둘 다 프리다 칼로이지만 동시에 프리다 칼로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이별의 비극을 넘어 우리에게 세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프리다 칼로는 왜 자신을 두 명으로 그렸을까요? 둘째, 왜 두 개의 심장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서로 다른 세계, 즉 유럽과 원주민의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이 그림에 담긴 의미를 짚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캔버스 위에 그려진 두 프리다의 옷차림은 그들의 피부만큼이나 상반되는 의미를 지닙니다. 왼쪽에 보이는 하얀 레이스 드레스는 유럽풍 복식으로 식민지 멕시코 상류층이 동경했던 스페인이 이식한 문명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반면 오른쪽에 자리한 테우아나 의상은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복식으로 프리다 칼로 자신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드러나는 멕시코 원주민 여성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의상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식민주의와 주체성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다의 하얀 레이스 드레스가 보여주듯 타인이 설계한 여성성을 몸에 두르는 것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타자가 규정한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를 소진시키죠. 이것을 우리는 내면화된 타자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회의 규정, 즉 문명화된 여성의 이미지가 자아에 이식되고 이로 인해 자아는 소진되어 잘린 심장과 같은 출혈을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를 끊임없는 공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두 프리다는 모두 특정한 젠더와 계급의 이미지를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유럽 식민지 상류층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리다와 멕시코 원주민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리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진짜 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원본 없는 모방, 즉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연기인 것이죠. 호미 바바는 경계 위의 몸이라는 개념을 통해 탈식민 주체의 탄생을 설명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몸은 바로 이 유럽의 문명과 원주민의 자연이 교차하는 혼종적 중간지대, 즉 메스티사회의 공간입니다. 이는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서 탄생하는 창조적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프리다는 유럽도 그렇다고 완전한 원주민도 아닌 그 사이의 공간, 즉 인 비트윈에 존재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다차원적 정체성 매트릭스는 프리다의 정체성을 젠더 수행, 실존 주체, 그리고 탈식민 저항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좌측의 유럽풍 프리다는 서구화된 여성성을 연기하며 타자화되어 소진되는 자아를 보여주고 이는 식민지배가 이식한 문명을 상징합니다. 반면 우측의 원주민풍 프리다는 원주민 여성성을 연기하며 스스로 역할을 긍정하는 자아를 나타내고 이는 유럽 취향에 저항하는 능동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캔버스 안에서 젠더 수행과 탈식민 저항이 이토록 완벽하게 포개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체성의 역설이라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가 테우아나 복식을 선택한 것은 분명 나는 원주민 여성을 수행하겠다는 의식적인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은 디에고 리베라의 취향이나 멕시코 민족주의의 미학적 요청과 같은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즉, 탈식민적 저항으로 선택한 복식조차 다른 종류의 타자의 시선과 얽혀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분석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속 두 명의 프리다는 연결된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혈관은 끊어져 있습니다. 두 몸을 통과하는 단 하나의 순환계는
이들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구조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왼쪽 프리다의 혈관은 가위로 잘려 막혀버린 통로를 보여주며 연결 속의 단절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의 존재론입니다. 온전한 심장을 가진 주체로서의 자아와 잘린 심장을 가진 타자로 규정된 자아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합니다. 이들은 맞잡은 손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막힌 혈관처럼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화해할 수도 없는 상태. 동일한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두 정체성의 찢어짐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여성의 근본적인 실존적 조건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완전성은 과연 비극일까요? 과거의 관점에서는 분열을 병리적인 증상으로 보며 반드시 해소해야 할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디스 버틀러는 이를 다르게 재해석합니다. 그녀에게 분열은 어떤 단일한 규범도 장악할 수 없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젠더 정체성의 비일관성과 불완전성은 오히려 규범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1939년의 캔버스에서 2026년 오늘날의 캔버스로 옮겨보겠습니다. 1939년의 캔버스는 화가가 붓으로 연기한 두 개의 페르소나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소셜미디어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피드 위에 수많은 다중 정체성을 수행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타자의 시선 앞에서 끊임없이 젠더와 사회적 정체성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프리다의 캔버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인은 다양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모던 메스티사회, 즉 현대적 혼종성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회적 경계 속에서 커리어우먼과 좋은 며느리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고 실존적 경계 속에서 독립적인 주체와 관계 안의 존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또한 이민 2세대는 부모 문화와 이주국 문화라는 문화적 경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죠. 이러한 분열은 더 이상 병리가 아닙니다. 이는 복수의 맥락이 교차하는 현대적 실존의 조건일 뿐입니다. 두 명의 프리다는 87년 전의 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인 셈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이러한 분열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바로 은폐하지 않기, 해소하지 않기입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의 말처럼 존재는 본질에 앞섭니다. 미리 규정된 본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실존의 과정 자체가 나를 만들어갑니다. 칼로는 자신의 분열된 자아를 억지로 통합하거나 해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분열을 캔버스 정중앙에 당당히 드러내 보였죠. 통합되지 않은 채로 함께 살아가기. 이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두 명의 프리다는 한 명의 프리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프리다는 영원히 두 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정체성의 초상이 아닌 끊임없이 찢기고 협상되는 이 생생한 정체성의 과정을 오늘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